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기에 약간 좀 복병이 좀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복병이 숨어 있었죠.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더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좀 한 번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좀 장이 빠지다가 블러드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물론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뭐 오르고 그랬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 하나의 구실 계기 그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발언엔 또 의미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점 찾을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이제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목은 좀 이렇게 꼽아봤어요. 블러드가 방향을 살짝 튼 하루였다. 그리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거기서 이제 7월 침체확률이 97%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블러드 총재예요. 어쩌다 뭐 이런 날도 오네요. 블러드가 이제 증시에 도움이 되는 날도 있었는데,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아침부터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인맵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요. 라이언데디님, 라멘트님, 이인웅님, 폴 0118님, 신영기님, 얌생이님, 써니님, 우정현님, 땡여른님, 입큰개구리님, 빅보스님, 김소영님, 이신의 막내님, 모두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또 한번 시작해보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한국 시간은 오늘 밤이 될 텐데, 이제 3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어제 하락했다가 그걸 결국 밀어 올려서 결국은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나스닥이 0.76, S&P는 한 0.3%, 다우는 사실 거의 뭐 제자리 걸음입니다. 나스닥 같이 한번 보시죠. 개장 후에 좀 계속 안 좋았어요. 이 10시를 좀 1차 분기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10시에 이제 블러드 총재가 관련 연설이 좀 있었죠. 그런 내용들 좀 있었고, 그래서 요 때부터 좀 다시 좀 힘을 받아서 우상향으로,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보이시죠? 우상향 쭉 우상향으로 해서 결국은 마감했다.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S&P 보시면 오늘 기술주도 많이 올랐어요. 블러드뿐만 아니라 기술주도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한 0.5%, 구글이 좀 많이 올랐네. 3.7%, 메타도 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2.5%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이런 좀 전반적인 상황이 겹쳤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채금리는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전후로 많이 하락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실업수당 청구, 이건 노동시장 둔화, 노동시장이 적당히 둔화하면 좋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둔화와 경기 침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조금만 더 하면 바로 침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좀 많이 하락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어떻게 보는 게 맞을지,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도 이제 갈수록 좀 이제 오늘 증시가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데이 트레이딩이 좀 갈수록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런 글도, 이런 사진도 하나 올라왔네요. 데이 트레이딩 리턴 돌아왔다. 뭐 기대는 이렇지만 실질은 실제는 안 좋다 그런 얘기지만, 어쨌든 데이 트레이딩 전반적으로 그 단타, 그리고 공매도, 각종 옵션 거래, 상황이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가 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고용보고서가 방향을 좀 가를 수 있겠죠. 그런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고용상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자료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8천 건. 원래 22만 건 예측했거든요. 20만 건이죠. 죄송합니다. 20만 건. 원래 그 블룸버그 그리고 다우존스 모두 20만 건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까고 보니까 22만 8천 건. 확 더 많이 나왔죠. 계속 청구 건수 170만 건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182만 3천 건. 훨씬 많이 나왔죠. 근데 요게 같이 보셔야 될 게, 전반적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계절 조정을 이번부터 계절 조정을 바꾼다고 한 거예요. 계절 조정이라고 이제
전수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전체적인 뭐 미국 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계절 조정 요인을 해서 그런 통계 기법을 통해서 자료를 뽑아내는데 코로나 때 좀 많이 비이상적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절 조정 요인이 조금 이상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좀 수정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변수를 좀 바꾸고 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늘은 거예요. 전주 24만 6천 건, 그 전주 24만 7천 건. 엥? 보시죠. 그 전주 원래는 19만 8천 건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24만 6천 건으로 올라갔어요. 그보다 또 전주 19만 1천 건이라고 그때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계절 조정하면서 24만 7천 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2만 8천 건 당연히 예상을 뛰어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 보니까 계속 더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 평균이 주당 22만 건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항상 20만 건 언더니까 굉장히 좀 강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물론 뭐 아직 뭐 22만 8천 건이니까 그냥 평균 수준이니까 2019년도 굉장히 노동시장이 강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좀 여전히 뭐 타이트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20만 건 언더니까 이건 숫자로도 그렇고 이거 너무 낮구나.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주만 해도 24만 건 이랬으니까 진작에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면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군요. 조금 가면 뭐 조금 더 뭐 경기도 많이 둔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놀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예고를 보면 그동안 계절 조정이 좀 왜곡이 있었다. 그래서 한 4에서 5만 건씩 적게 나왔을 거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마의 수치였던 20만 건이 확실히 이제 무너졌죠. 이게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자료인데 이번 22만 8천 건, 전주는 24만 6천 건. 이번에 여기도 다 업데이트 됐어요. 수치가. 그 다음에 23만 건. 계속 보시죠. 그 전주 23만 건, 24만 5천 건, 22만 1천 건, 21만 7천 건, 21만 6천 건, 22만 건. 그러니까 한 2월, 3월에 계속 20만 건을 상회했던 거예요. 저희는 뭐 그중에 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두 번 넘다 상했었지 안 그렇다고 봤는데 무조건 그동안 이제 기본빵이 20만 건 이상이었던 겁니다. 20만 건 이상이었던 거죠. 작년부터 보시면 어쨌든 쭉 올라오는 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확실히 고용시장이 둔화하는구나. 이러다 침체 가능성이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증시가 좀 하락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모하메드 엘레리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의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이게 잘못 나갔네요. 예, BND. 제가 이제 그 집 쓰는 그 키보드를 바꿨는데 키보드가 좀 미국 키보드인데 자꾸 이게 한 자리가 뭐 자꾸 이제 백스페이스가 자꾸 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다시 또 바꿔서 끄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배드 이코노믹 뉴스가 배드 뉴스가 된다. 그러니까 배드 어쨌든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계속 좀 섞여 있었죠. 금리를 많이 계속 하도 많이 올리니까 이거 좀 그걸 좀 막으려면 조금 이제 경기가 더 나빠져야 좀 배드 뉴스가 금리를 덜 올릴 수 있으니까 좋은 뉴스다. 그래서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어느 정도 그 선을 확 넘어서기 시작했으니까 노동시장이 둔화하는 수준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섰으니까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이 된다. 이렇게 모하메드 엘 에리언도 짚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전까지는 상위 이 정도까지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보면 내일 일자리 증가폭 전망치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권도 전반적으로 올라갔던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날 제가 블룸버그 단말기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니까 어제는 24만 개, 오늘은 23만 개로 한 1만 개 정도 줄었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노동지표가 계속 좀 둔화하는 걸로 나오니까 오늘 뭐 실업수당 청구권도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보통 이제 매주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고용보고서 조사하는 주간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다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고용보고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고용보고서는 매달 12일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계산하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조금 생각보다 덜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 오늘 좀 있습니다. 그 뭐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여기 뭐 데이터 업체 이런 데인데 감원 계획이 3월에 많이 늘었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내일 어떤 숫자가 나오냐가 좀 중요하죠. 전망은 23만 개인데 23만 개보다 어떻게 나오느냐. 전망은 전망치니까요.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면 얼마 적게 나오느냐. 많이 나오면 얼마 많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요동칠 수 있겠죠. 물론 내일 장은 없습니다. 장은 없습니다만 내일 공모서의 상황이 다음 주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 그런 이제 엘 에리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드 뉴스가 된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 기준으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 우려가 많이 급증했다. 그래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7월 침체 발생 확률이 97%까지 상승했다. 원래 76%였는데 97%까지 올랐다. 향후 1년 내로는 원래 전에도 100%였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쨌든 7월이면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3달 남았잖아요. 3달 내 침체 확률이 지금 거의 100% 가깝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국제통화기금 다음 주에 이제 뭐 봄철 뭐 또 회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자꾸 이제 뭐 내죠. 다음 주에도 뭐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가장 낮은 3%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IMF 경고했다. 뭐 다음 뭐 향후 5년간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것 같다. 뭐 어제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미중 갈등 뭐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물동량도 많이 세계 교역에도 많이 줄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GDP가 또 축소될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안팎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의 고용 시장은 생각보다 이번 주에 드러나는 게 생각보다 둔화하고 있구나.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외부적으로도 조금 안 좋다. 중국도 좀 속도를 더 내야 될 것 같고, 뭐 속도 얼마나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좋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안 좋았어요. IMF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실업수당 청구권도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약간 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제임스 블러드였습니다. 그래서 블러드가 이거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게 잘 올라와져 있어요. 블러드가 오늘 얘기한 거. 뭐 금융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 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보시면 뭐 PDF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어려운 요인, 뭐 힘든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동시에 금리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낮은 금리는 거시경제의 강세 요인이다. 자, 잘 보시죠. 금융시장이 계속 어려웠잖아요. 뭐 은행들 뭐 위기에서 뭐 뱅크런 일어나고 뭐 이런 거 힘드니까 완전 뭐 경기가 맛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침체 온다고 해서 국채금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국채금리가 확 떨어지고 국채 가격은 상승했었죠. 그래서 이제 블러드 이렇게 얘기했었죠. 최근에 이 스트레스 기간 동안 10년만 국채금리가 0.5%포인트, 2년물은 1%포인트 하락했다. 자, 은행들 얘기하면서 그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다 문제돼 있다, 문제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그 만기 보유 증권 미실현 손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그러니까 반대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니까 국채 가격 하락을 해서 그런 이제 미실현 손실이 너무 많다. 일부 은행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얘네들 뭐 뱅크런 뭐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금리가 어쨌든 이렇게 어려워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국채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거 아니나, 내가 봤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이 금리가 낮아지면 어쨌든 특히 뭐 장기 금리 같은 거, 장기 국채 금리 낮아지고 하면 경제로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불리시 요인, 그러니까 부양 요인이 되는 겁니다. 금리가 낮다고 해서 경제가 강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를 조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런 겁니다. 경제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어쨌든 금리가 낮아지면 거시경제를 조금 부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블러드가 이런 말도 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금융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거시경제 부정적 요인을 국채금리 하락이 좀 완화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옳았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의 발언이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시를 보시면 10시 이때 기준으로 그 이후로 뭐 원래 증시가 뭐 일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어쨌든 좀 우상향하는 방향 그때 계기로 우상향하는 방향을 좀 탔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블루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연설 뒤에 손실을 줄였다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월가 관계자 한번 통화해봤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굉장히 이걸 고무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블러드가 꼬리를 내렸다고 이게 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셨어요. 이거는 결국은 블러드도 이거 말은 저렇게 했지만 은행 문제를 좀 크게 보는 것 같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은행 문제를 크게 보는 것 같다. 뭐 금리 뭐 낮은 금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꼬리를 내린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오늘 월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유 좋은 발언이야. 매파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 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멘트를 보시면 바로 요 멘트입니다. 이게 이제 PDF에 들어있는 PPT 중이죠. PPT 중에 들어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 금융 스트레스가 뭐 힘들 수는 있어도 금리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낮은 금리는 거시경제에는 뭐 불리시한 요인이다.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뭐 50bp, 100bp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거시경제 요인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좋게 본 거죠. 근데 이제 블러드가 이 말뿐만 아니라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근데 은행 대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분명하지 않아. 지금 보니까 대출 계속 할 것 같은데 뭐 크게 문제 없잖아. 크게 문제만 없어. 앞으로 크게 더 문제만 없으면 계속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 압박이 완화하고 있고 시행령 조짐은 크게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러드 최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블러드가 한 얘기가 그게 다는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만 블러드는 시행령 조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계속 싸워야 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 뒷얘기는 조금 주목을 받지는 않았어요. 앞쪽 얘기가 좀 더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블러드는 이런 얘기를 결국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싸움 계속해야 되고 금리 인상을 주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CME 페드워치를 보시면 좀 같이 한번 보시죠. 뭐 그냥 계속 시간마다 바뀌긴 하니까 보시면 제가 이제 볼 때는 비슷비슷했거든요. 지금도 거의 비슷비슷하죠. 뭐 48.6%, 51.4%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약간 인상 쪽에 조금 더 가긴 합니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가 있죠. 예, 뭐 50도 50 그 정도 되죠. 그지만 결국은 5월에 올려도 오늘까지 그 노동시장 둔화를 계속 봐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봤자야 5월에 올려도 그럼 결국 6월에는 낮추지 않을까? 보시죠. 아까 5월에 5.00에서 5.25 갈 확률이 조금 더 많았는데 다시 6월이 되면 4.7에서 5.0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래 어떻게든 뭐 5월에 조금 올려도 다시 6월에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금방 금리 인하 한다. 연말에 가면 뭐 더 많이 하겠죠. 그렇게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론상으로 논리상으로는 그동안 이제 요 며칠새 그 구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이런 요인들이 쌓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장에 그런 이제 전망이 더 늘어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조금 더 한 발짝 뛰어서 좀 냉정하게 보면 그래도 그럼에도 중요한 건 결국 내일 고용 보고서입니다. 고용 관련해서는요. 내일 고용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뭐 증거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생각보다 좀 덜 나올 수 있겠으나 실제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내일 결국은 고용보고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고용보고서와 함께 결국은 그 요인은 확실한 것 같아요. 고용보고서와 함께 고용이 둔화한 내용과 함께 근원 인플레도
확실히 좀 둔화해야 된다. 그래야 연준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금리 인하, 최소한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5월에 금리 전망은 동결 아니면 당연히 인상이겠죠. 지금은 인상 요인이 좀 크긴 하나 어쨌든 금리 인하는 없어요. 뭐 5월에는 뭐 중간에 어쩜 뭐 물론 뭐 월말 이달 말까지 뭐 예기치 않은 뭐 폭탄이 터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가능성은 뺀다고 하면 그러니까 5월은 0.25 인상 아니면 동결인데 일단 고용은 결국 내일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야 된다. 최종적인 힘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CPI, PPI를 보면 가닥이 잡힐 것 같다. 그거는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상황이 좀 그렇지만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좀 냉철하게 보면 결국은 CPI까지는 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근원물가 하락 전에는 인하는 쉽지 않다. 그것도 같이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또 재밌는 거는 오늘 블러드는 은행 위기는 뭐 잘 봉합돼 가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은행 문제, 인플레 문제 별도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블러드는 은행 문제는 잘 봉합돼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이미 다이머는 지난번에 연례보고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CNN 인터뷰에서는 대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은행 위기가 100%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은행이 무조건 100% 경기심차로 가는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라그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사람이죠. 예. 최선의 결과 나오길 바라지만 아마도 좀 더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유동성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쌓여 있는지 모른다. 어디가 쌓여 있는지. 저금리가 너무 오래됐어. 그런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업용 부동산 문제. 아이스 이제 보파 지수를 보면 이제 이게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 상업용 대출을 사기진 상업용 모기지 대출을 이제 유동화한 거죠. 이게 트리플 B, 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등급 가상금리가 많이 올랐다. 7.6%포인트에서 9.46%포인트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국채금리에 뭐 얼마 더 얹어서 금리가 정해지는데 지금 많이 올랐다. 그런 겁니다. 지금 수준이 코로나 침체 때와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좀 애매한 얘기긴 하겠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게 또 유동화하고 하면 되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예, 유동화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긴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저희도 많이 나왔었죠. BC 등급 공실 상당하다는 거. 그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닝 시즌 되니까 골드만삭스는 좀 감소폭이 클 것 같다. 1년 전보다 7% EPS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 했고 배당은 1분기에 좀 뭐 종합해보니 추정해보니 많은 것 같지만 앞으로는 계속 좀 줄을 것 같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공매도로 이제 헤지펀드들이 은행 공매도로 많은 이익을 봤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참고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MO 웰스 매니지먼트 여기서 이제 내일 이제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좀 좋은 거는 10에서 20만 개 정도 될 것 같다. 아까 이제 블룸버그 전망치 중앙값이 23만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증시에 좋으려면 적당히 좀 둔화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뭐 확 둔화하지도 않는 게 한 10에서 20만 개 아닐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일 진짜 10에서 20만 개 나왔다고 육류마 말대로 뭐 잘 오를지 그건 약간 별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충 좀 이제 근거로 하나 삼을 수 있잖아요. 스위스 팟이 대충 10에서 20만 개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육류마 말대로라면 이 사람 말대로라면 10에서 20만 개면 뭐 나쁘지 않겠구나. 이게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가 사람들도 다 서로 보고 참고하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건가 보다. 기준은 하나 갖고 계시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그랬지만 좀 계속 시장 움직임이 이해가 어려울 때도 많고 좀 애매하고 모순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유동성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세요.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는 뭐 어쨌든
뭐가 됐든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침체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긴 하면, 예, 아니면 침체 아니더라도 상당 경기 둔화 쪽으로 가까워지면 기업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특정 기업은 괜찮을 수 있잖아요. 물론 침체라고 모든 기업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고, 예,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는 거죠, 항상. 근데 이제 그거는 상황들을 보면, 그런 몇 개 업체들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기보다 더 늘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커버링, 예. 이 쇼커버링, 공매도 이후에 쇼커버링 때문에 증시가 좀 반대로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애매하고 좀 불확실하니까 MMF 잔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내일 이제 제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면 내일 굿프라이데이로 증시가 휴무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고용 보수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내일은 제가 분석 기사 그리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지금부터는 Q&A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